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벌써 들어왔네요. 예, 저희가 너무 실시간 채팅창에 뜨거움을 얘기하다가 저희끼리 둘이 혹시 어딘가에서 좌표 찍혀서 갑자기 평소에 안 들어오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안 들어오신 분 좌표 보고 오신 분도 좋습니다. 근데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왕 들어오신 김에 어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분들 미워하셔도 좋고 좋아하셔도 좋은데 구독은 꼭 누르고 합시다. 구독 이렇게 딱 나오네요. 좋아요도 뭐 안 좋으면 누르지 마세요. 구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가라앉힐 백브리핑의 김상훈 기자가 이 뜨거운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말 재미없는 주제를 진짜 이 분위기 금방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뭔가요? 좀 깔아앉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사실 두 대표님은 전혀 관심 없어 하실 뉴스 같기도 해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이야기인데. 관심 있어요. 그런가요? 디폴트 옵션. 요즘 좀 많이 언급이 되더군요. 네네. 일단 그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정확히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 그 디폴트.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미 저희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는 있진 않지만 2018년에 금감원에서 약관을 통해서 퇴직연금을 받을 때 DC형을 선택한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거는 원금을 보장할 수 있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해라라고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원금 보장형이 많았던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디폴트 옵션인 건데 이번에 바뀌는 거는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우선 이 약관을 없애겠죠. 그다음에 뭐 법에 DC형을 가입한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때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건데 5개. 일단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5가지 상품인 건데요.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요새 조금 많이 핫하죠. 그 다음에 뭐 양도성 예금 증서나 MMF 같은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형 펀드,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형 펀드, 자산 혼합형 펀드 이런 펀드 4가지 상품에 예적금, 예금이랑 적금 같은 원금 보장형 상품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조금 좁혀주겠다. 왜냐하면 몰랐는데 퇴직연금 관련 상품은 2,0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 이렇게 선택지를 좁혀놓으면 조금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에 투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을 해서 내가 그럼 원래는 가서 내가 퇴직연금 상품을 2,000개 중에 하나를 저는 뭐 이걸로 딱 찍어주세요. 이걸로 하셨는데 저는 이 상품이 좋습니다. 이렇게 골라도 되는데. 네네네.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뭐 추천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저렇게 보기를 준다는 거죠. 보기를.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까 전에 뭐 TDF도 있고 뭐 원금 보장형도 있고. 이렇게 투자가 되는 상품 유형들이 있으니 이 중에 하나를 찍어주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우리가 붙여드리겠다. 그건 뒤에 있는 건 알아서 하나씩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요즘 TDF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TDF로 할래요. 그렇죠. TDF도 그 상품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상품 중에 하나를 디폴트로 붙여주겠다. 그래서 뭐 선택형 디폴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틀렸을 거예요. 제가 보통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가입할 때는 DC형 퇴직형 가입할 때는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찍죠. 찍어야 가입이 되죠. 그런데 되죠. 여쭤보니까 안 찍어도 가입은 된대. 무조건 의무 가입이니까. 가입은 무조건 시킨대요. 그렇지. 근데 이거 1,000개 중에 뭘 고를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이러면 그럼 원금 그냥 보장형으로 원금 보장형 이걸로 한대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맞지. 많은데 문제는 어쨌든 가입할 때는 선택한 거니까 어떤 이유로든 문제는 이러고 나서 계속 그냥 그대로 두면 이분이 정말 이게 좋아서 그대로 두는 건지 신경 안 써서 그대로 두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처음에 가입을 해서
계속 이렇게 두면 이게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뭐 1년 반이면 1년 반, 네네. 계속 그대로 뒀다. 이번은 좀 그럼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신경 안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디폴트 값 우리가 정해놓은 그걸로 옮겨준다 그런 뜻입니까? 아까 좀 전에 표에 그렇게 나왔어서 보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 가입 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보기엔 살짝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사업자가 디폴트 상품으로 운용. 저게 그 말이잖아요. 저게 그 말이에요? 일정 기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기간 같은 경우에 들어가 이건 시행령에서 아마 그 일정 기간 같은 걸 정할 텐데 저는 처음에 가입할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시행령이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안 되면 그 금융회사가 그렇죠. 금융회사가 우리의 그 디폴트 그 상품 선택지가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때도 뭐 본인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디폴트 옵션이 되면 지금은 디폴트 옵션이 없지만 저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나 해주세요 하면은 원금 보장형으로 해주잖아요. 찍어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1, 2, 3, 4, 5번 중에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 무조건 고르라는 그 5개 보기가 디폴트 옵션이에요, 이름이? 네. 선택형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거네. 디폴트라는 건 선택을 안 해도 무조건 이걸로 가는 그게 디폴트지.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외국의 디폴트 옵션은 하나만 선택이 돼 있게 돼 있는데 디폴트인 거죠. 디폴트. 그래서 법적인 용어로는 우리말로는 사전 지정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전 지정. 근데 이런 용어가 사실 해외에는 없으니까 기사에 나올 때는 디폴트 옵션이라고 편하게 부르는 건데. 보기에 강한 민족이잖아요. 보기에 강한 민족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1000개 넘는 다양한 상품 중에 자기가 찍어야 되는 거였어요. 나는 미치겠어 못 찍겠어라고 하면 진짜 못 찍겠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고 예금 상품에 넣어주는 거였어요. 그게 현재까지의 퇴직연금이었다면 맞습니다. 앞으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도입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든 6개 정도든 아주 보기로 딱 심플하게 줄여드리겠습니다. 5개입니다. 네네. 그냥 이 중에 고르세요. 맞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 5번 그것만 근데 찍어라. 이 중에 안 고르시면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는 이런 건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밤에 계속 계시더라도 꼭 고르셔야 이 은행 밖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퇴직연금을 유치한 KB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삼성생명. 거기서 선택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에 전화를 해요. 인사팀에 앞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범주 안에서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5가지 중에. 5가지 중에. 그렇죠.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진짜 세부적인 상품은 이제 그 회사에서 알아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폴트 옵션이 들어가도 내 이 보기 없이 다른 거 내가 고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뭐 미래에서 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러면 고객님은 최소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쵸. 하나는 고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TDF라고 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상품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5개 중에 고르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유형 되는 여러 우리 후보들을 유형으로 5개 내지 6개 유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놓을게요. 네네. 어떤 그룹에서 선택할지는 꼭 고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B 그룹을 선택했다. B 그룹 안에도 한 200개쯤 펀드가 있을 텐데. 네네. 그거 중에 200개 중에 뭘 할 건지는 직접 해도 되고. 이건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5가지 범주 중에 은행원이나 증권사 직원이 꽂아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꽂아준다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TDF로 골랐다. 저는 뭐 TDF로 고를게요. 하면 그럼 고객님은 뭐 특별히 TDF가 뭔지 모르시겠으면 우리가 추천하는 TDF 요 상품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보기는 좀 간단해지네. 5개로 그래서 훨씬 더 펀드 같은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입 이유인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선택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난 모르겠어요 하니까 대체로 모르겠다고 하고 모르겠다는 고객은 그냥 예금 보장으로 가니까 이런 반응을 없애기 위해 모르겠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최소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좀 분산되지는 않겠느냐. 단순히 모르겠다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표를 잠깐 띄워드리면 네. 이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호주 퇴직연금의 수익률 차이를 지난해 거로 보여준 건데 한국은 네. 원금 보장이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네요, 89%. 정말. 제가 255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네. 뭐 90%가 네. 230조 가까이 되는데 미국은 원금 보장의 상품이 4%밖에 안 돼요. 진짜 미국은 주식의 나라구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31%. 그래서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이거는 지난해 거라서 뭐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든데 다음 표를 조금 보시면 이게 2019년까지 7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25년 뒤에 받는 퇴직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금융 연구소에서 재밌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게 네. 미국에 있는 프리차라는 아저씨랑 한국에 있는 이시 아저씨랑 좀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씨 아저씨 왜 이렇게 약간 그림도 너무 악의적이야. 악의적이야. 좀 뭔가 많이 초라해 보이죠. 악의적이야. 저거 하나금융연구소에서 했죠. 아니요, 이 표를 만든 건 언론사입니다. 네, 제가 언론사에서? 하나 떠온 너무 건데 악의적인데? 프리차 씨 같은 경우에는 1985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50대 후반인데 연봉이 10만 달러, 우리 돈 한 1억 원 조금 넘는데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을 지금까지 쌓아놨는데 연금 수익률이 18% 되고 8% 정도 되고 그래서 퇴직연금에 쌓여있는 돈이 10억 8천만 원 94만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2013년에 퇴직을 하는데 이분은 퇴직을 하고 나면 해외여행 와이프랑 간다. 같이 스페인으로 3달간 여행 갈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요새 근퇴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시아 씨는 뭐 흑퇴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중간 정산한 것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수익률이 워낙에 작으니까 5천만 원밖에 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 씨를 자꾸 채팅해서 2%를 말하는 거 아니냐며. 아닙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이게 원금 보장이 너무 많아서 사실 뭐 그쵸. 원금 보장을 안 한다는 게 꼭 수익률을 담보할 수는 없겠으나 안정성은 그거예요. 있다라는 건 그거예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넣었을 때 네. 주식이나 그 펀드, 뭐 주식 뭐 채권형 펀드는 뭐든 그 리스크를 걸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네. 수익률이 정말 항상 좋을 높아요? 거냐? 높을 거냐? 이 보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이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를 그렇지 항상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누가 왜 정기예금에 넣어둬요? 다 펀드 하지. 전 그렇죠. 국민이 다 예외 없이. 근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길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에 넣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 볼지는 나쁘다고 보긴 힘든데 어쨌든 뭐 안정성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네. 제도적으로 보기에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노안정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57년에 뭐 사실 고갈된다는 네, 얘기도 네, 있고 네. 그 다음 안전판이 퇴직연금인 건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이렇게 낮게 되면 예. 저희는 또 이게 떠 있는 시간이 55세에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65세에 받잖아요. 10년간이 네. 비어 있어요. 이거 소득 크레바스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시간대 쓸 돈이 없다는 거죠. 너무 적으면 이 쓸 돈이 없으니 그래서 노인들이 그 55 정년퇴임을 하고 난 뒤에 장년층이 재취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아니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너무 선택지가 많으면 선택의 괴로움. 그래서 선택을 못 하잖아요, 사실. 그쵸. 저도 약간 예를 들면 무슨 쇼핑할 때 저도 약간 그러는데 하도 잘 뭘 안 하다 보니까 그럼 뭘 사야 될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사. 이렇게 많이 되는데 선택 장애라고 하죠. 최소한 이게 선택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골라주면 예를 들면 나는 되게 보수적이고 시장이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원금 보장을 고를 수도 있고 네네. 아니 나는 되게 공격적으로 하여튼 약간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하는 게 많이 돼야지 그렇죠. 잘 몰라서 그냥 방치되는 거는 막지 않은 취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좋게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도 사실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해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을 아예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 디폴트 옵션을 아예 집어 넣어놨던 건데 한국은 없었죠. OECD 국가 중에
디폴트 옵션이 없었던 나라가 한국이랑 뭐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4개 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을 넣어놓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 선택 장애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저는 처음엔 이 디폴트 옵션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처음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선택하세요라고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바꾸세요 네. 하는 게 퇴직연금 DC형인데 네네네. 바꾸지도 않고 처음에 선택할 때도 선택 장애를 일으키거나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디폴트로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한 디폴트라는 건 있습니다. 예. 그게 뭔지 어차피 설명드려도 어차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를 믿고 하세요 하는 그 디폴트 옵션을 금융회사마다 하나씩 만들어라. 그러니까 디폴트지. 하나를 만들고 굳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다 넣어라. 근데 이게 은행 예금이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뭘로 만들 거냐 이 고민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네. 해외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해외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프로가 지금 설명한 이 컨셉이 그거죠. 그게 그렇지. 글로벌하네. 글로벌.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을 조금 제가 예로 들면 미국은 기금 방식으로 뭐 401k라고 하는 연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 가입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디폴트 옵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TDX가 아니고 TDF. 네. 이걸 그대로 붙여주는. 그 봐요. 선택하지 않아도 그 자동으로 붙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만든 건 5개 중에선 꼭 선택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우리는 좀 특이해. 야전침 다 갖다 드립니다. 선택 안 하시면. 아니 제가 예전에 뭐 무슨 리포트를 봤을 때는 일본의 경우는 그 디폴트 옵션에 우리처럼 이게 원금 보장형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 뭔가 이제 거기도 하나만 선택하도록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넣어줬는데 그걸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그냥 은행으로 하세요. 은행 예금으로 하세요. 이렇게 디폴트 옵션을 예금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디폴트 옵션 낼 때 대부분 정기금 예금으로 다 가입했더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죠? 일본이 수익률이 낮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말씀하신 그런 구조로 해외는 돌아가는데 한국은 쉽지 않은 게 이런 구조 때문이에요. 잠깐 사진을 띄워드리면 구조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퇴직연금 돌아가는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아 그림만 봐도 복잡한 이유가 있었구나. 네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 퇴직연금을 저희 기금에 가입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미국 같은 경우 401k라고 하는 플랜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기금처럼 퇴직연금 기금이 있어요? 공적 기금은 아니지만 그런 기금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계좌를 트면 이제 그걸 제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기금에서 맞습니다. 내가 고를 수도 있지만 그 기금 운영위원회나 그렇죠. 이런 데서 하나를 디폴트 옵션 찍어주는군요. 맞습니다. 모르면 그냥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우리의 디폴트 옵션은 이거다라고 이미 공지를 해놓고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디폴트 옵션으로 그대로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금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모아서 네네네. 같이 굴리고 그건 공적연기금이죠. 그러나 근데 기금이라는 개념이 네네네. 영화발전 기금 맞습니다. 다 넣어서 영화발전을 쓰고 네네네. 해외여행 무슨 기금 출국하는 사람 다 모아서 다 같이 굴리는 그건 거.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퇴직연금은 본인들의 계좌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 기금 규모는 한꺼번에 묶이긴 하지만 본인들의 계좌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계좌별로 투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큰 기금들은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묶어놓고 여기서 떼서 얼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은행, 보험, 증권이 금융회사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은행, 보험, 증권이 금융회사라 지금까지 이런 구조로 돌아왔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폴트 옵션이 당연히 예금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알겠다. 자기들 거는 못 하는데 다른 은행에 줍니다. 그럼 다른 은행도 똑같이 본인들 수탁을 받으면 그 은행에 가겠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자체가 예금, 적금,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 그거 하려고 할 구조이기도 해요. 테고. 알겠어요. 보험도 보험상품으로 하려고 할 테고 디폴트를. 그러니까 해외는 회사 구내식당 같은 거예요. 네. 회사 구내식당. 네. 메뉴는 여러 개 있어. 그럼 뭐 먹을 거야 하면 니 먹고 싶은 거 먹어 이 친구야.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국내는 푸드코트인 거야.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내가 일단 가야 돼. 아니지. 골라서. 똑같이 가는 건 똑같은데 가서
뭐 먹을까요?라고 하면 중국 음식 하는 분한테는 중국 음식이 짱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그렇게 가서 비빔밥 하는 분한테 뭐 먹을까요? 그러면 비빔밥이 최고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아니 그것도 저걸 보니까 기금으로 있으면 그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디폴트 옵션을 그래 우리가 고민했더니 이번에는 예금이 나 이번에는 펀드가 나 이런 걸 뭔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은행을 찾아가고 보험을 찾아가고 증권 찾아가는 사람마다 다 자기들한테 너무 유리한 것만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불신이 있는 거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야 쟤네한테 다 맡기면 그냥 어디를 찾아가는 거에 따라서 디폴트 옵션이 다 달라지니까 네. 소비자가 무조건 선택하도록 해. 이런 컨셉이 들어간 거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금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이 사실 그 연금 시장의 80%를 쥐고 있어요.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이 잘 안 되다가 이번엔 도입이 됐는데 그런 와중에 4가지밖에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은행 보험에서 반발이 있으니 그러면 거기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까지 넣어주겠다라고 해서 5가지가 된 겁니다. 알겠어요. 진짜 꼼꼼히 해오셨네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봐요. 이미 퇴직연금을 어디서 가입할지가 결정되잖아요. 주로 은행이나 보험사라면서요. 그럼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서 개인이 가입을 할 때 여러분 저 뭐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1, 2, 3, 4, 5 중에 하나 찍으세요. 라고 하는데 5번째가 원리금 보장형 예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어차피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뭐 시키지 마. 이런 분이라면 이미 그분은 알아서 할 뿐이고 네. 모르는 분들이 자꾸 예금으로 가니까 문제라서 이렇게 만든 건데 모르는 분은 1, 2, 3, 4, 5 중에 뭐 할까요? 그러면 또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 하이라이트 막 치는 거? 그러면 은행원이 뭘 선택했어요? 이거는 안전한 예금 보장되는 안전한 거고요. 이거는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뭐 어떻게 하나 찍으셔야 되는데 뭐 이거 이거 하시죠. 결국은 똑같이 영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똑같이 다 예금 들어가는 거죠. 사실 뭐 은행이나 보험이 노리는 게 그거일 텐데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예금이나 적금을 선택하는 사람은 본인이 자발적인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해도 돼요. 그래서 굳이 내가 자발적인 선택을 못해서 이렇게 범주화돼 있는 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 때 예금을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굳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여튼 다 고르면은 약간 그런 그리고 이 제도 개선을 있을 것 같아. 이 제도 개선을 자 은행, 증권, 보험 다 모여서 개선해라고 하면 개선 안 됩니다. 다 자기 좋은 걸로 하려고 하지. 증권사에서는 펀드 팔려고 하고 은행은 예금 팔려고 하지. 합의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다가 최근에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형광펜이 등장할 것 같아. 여기만 별표 형광펜.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뭐 TDF 이런 상품들의 관심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조금 바뀌지는 않을까라는 뭐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은 바뀌겠죠. 그래, 이프로님 너무 국민들 무지하다고 몰고 가지 말았잖아요. 예, 아니 그렇죠. 그 스마트한 분들은 다 알아서 가입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나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의 거는 다 예금으로 가니까 은행이니까 그래서 예금으로 하지 말게 하자라고 해서 나온 이 솔루션도 결국은 은행 창구 직원이 팔 거기 때문에 다 예금으로 갑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네. 역시 김상훈 기자가 취재를 해오시니까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니 뭐 감사합니다. 뜨거운 주제를 가라앉힐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아까 저 국토보유세 주제 좀 가라앉히라고 했잖아요. 저는 약간 놀란 게 우리가 이제 그만 끝내자. 너무 뜨거워서 끝내자고 했더니 뒤늦게 들어오신 분이 국토보유세 얘기한다더니 왜 얘기 안 하니? 왜 너희는 엄한 얘기하고 있냐? 그런 분도 계시더군요. 네. 자,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주말에 쉬었다가 월요일 오후 5시에 컴퍼니 백브리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